머니투데이 방송이 연속 기획으로 보도한 펫 인프라 점검. 지난 방송에선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반려동물 관련 시설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이 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인프라와 관련한 규제와 인식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기, 최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 주변을 보면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정말 많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관련 시설은 부족한 수준이라고요? 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만 1,50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산책할 수 있는 반려동물 공공공간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23곳 정도에 그칩니다. 늘어난 반려동물 인구를 공공에서 마련한 공간이나 시설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사설 반려견 운동장에 방문은 해봤더니 반려견 한 마리당 10,000원 이상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사람당 음료도 하나씩 의무 구매하고 나면 이제 방문할 때마다 몇만 원씩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공간을 마련해달라라는 그런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요. 확인해보니 그나마 있는 공간들도 특정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과 경기권에 많이 배치가 돼 있고 일부 지역에는 그 수가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반려동물 공공공간을 조성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네,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장의 의지나 또 담당 부서의 능력에 따라서 반려동물 시설의 개수나 완성도가 좌우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시설도 그렇고 반려동물 관련 규제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 반려동물과 함께 가서 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이 반려동물 동반 카페가 최근 인기인데요. 이 카페나 식당에서 이 반려동물과 같은 장소에서 취식하는 것은 이 현행 식품위생법상 이 불법입니다. 이 반려동물은 음식을 먹는 장소와 완전히 분리된 이 별도의 공간에서 이 수용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상 이 동반의 의미가 사라지는 건데 이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을 잘 모른 채 이 공간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 일부 매장만 동반 취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용 음료나 간식을 판매하는 건 더 까다로운데요. 이 반려동물용 우유에 파우더를 뿌리는 등 이미 인증을 받은 두 제품을 섞어서 제공하기만 하더라도 이 영업장 용도를 사료 제조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불법으로 반려동물 동반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습니다. 이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인데 이 시정 조치는 각 지자체별로 나가서요. 이 정부에서는 이 위반 건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족한 시설을 설립할 때 주민 반발도 크다고 하던데요. 아직까지는 반려동물 관련 인식도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반려동물 공공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 뒤에는 늘 왜 내 세금을 그런 데 써야 하냐라는 반발하는 의견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 말고도 반대 이유는 정말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큰 공원이나 철도 인근처럼 소음 신고에서 자유로운 곳에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는 하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하천변에도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천이 인근 주택가보다 다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소음 피해 걱정은 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 같은 문제 때문에 반려동물의 어떤 운동장 혹은 놀이터가 설치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시설들이 생기고 나면 그 동네에 반려견들이 많이 모이게 될 테니까 이제 그 점을 염려하고 계신 건데요. 이제 견주들도 이런 점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서 이제 꼭 도심이나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이런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해 달라라고 점점 더 강하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려동물 놀이터도 이런데 이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반려동물 장묘 시설의 경우 이 주민 반발이 더 큽니다. 이 대부분의 장묘업체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요. 입지 제한이 까다로운 데다 현실적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큰 과제라고 업계는 입을 모읍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시설이 아직 부족한 데다 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반려문화가 이 자리 잡은 해외의 사례를 좀 봐보면요. 이 공공장묘시설에 반려동물을 함께 안치하거나 이 추모공원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 이번 정부도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총선에서도 관련 공약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동물 애호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난해 정부는 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등을 좀 보완하고 더 나아가서 이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반려동물 등록과 말소, 즉 사망하는 개체 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통계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시장 파악과 더불어서요, 아직까지 가축이나 이 물건으로 분류되는 이 반려동물을 적합하게 분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 여야 모두 이 동물 관련 총선 공약을 내놨는데요. 특히 지난 국회에서 동물복지 국회 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 박홍근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당선되면서 이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반려동물 관련 산업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